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늘 뒤통수는 믿는 놈이 때린다. 그렇죠? 모르는 놈이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는 놈이 항상 뒤통수를 때리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엔비디아가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고 저는 그날 어제 이제 제가 카페에 올린 글에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SMCI가 하락을 했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가지고 GPU를 가지고 만든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성장력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엔비디아하고 두들겨 맞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시장의 약세장일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강세장일 때는 뭔만 하나가 트리거가 돼도 강하게 같이 올라가고 또 약세장일 때는 반대로 뭔가 하나가 빠지면 연관된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그러한 특징이 약세장의 특징인데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 나타났다. 그렇죠? 늘 우리가 믿었던 그놈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지금은 방법은 없습니다. 월요일 시장하자마자 시장이 이제 속된 팔로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죠. 견디는 것밖에는 시간이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견디느냐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제 논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질 때로 빠르게 빠지지만 올라올 때도 물론 기술적 반등이죠. V자 반등은 하지만 단기 반등도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뭔가 포지션을 줄이거나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품고 견디는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할 만한 투자 전략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금요일 미국 주식 증시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56, 나스닥은 마이너스 2.05, S&P 500은 마이너스 0.88. 성장주인 나스닥과 S&P 500이 심하게 두들겨 맞고 반대로 다우는 0.56 올라가는 그러한 뭔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투자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는 즉 대형 우량주의 실적 방어주들 뭐 이런 종목들은 잘 버티고 성장주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들이 전부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살벌한 장이 시장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다우존스를 한번 보면 다우존스는 빠지지 않았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JP모간 체이스, 그 다음에 프록터 & 갬블 P&G죠. 그 다음에 APX, 아멕스 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점 몇 프로가 제가 빠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4.12%가 하락을 했다.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염려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 10%, 마이너스 10%, AMD 5%, 다음에 브로드컴 4%, 뭐 이렇게 쭉쭉 빠졌는데 주로 이제 엔비디아와 AMD 같은 시장의 리더, 그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크게 빠졌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4%, 그 다음에 모놀리스 파워 시스템, MPWR인가요? 그 종목도 4%. 이렇게 시장에서 주로 리더인 역할인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나머지들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따라서 SMCI와 관련된 마이크로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 주로 많이 빠지는 좀 특이한 현상이다. 다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 특별히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면 결국 HBM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한 섹터로 또 좁혀서 우리가 빠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수급 한번 봅시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4,410억을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가 9,500억이나 팔았는데 이 얍삽한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전쟁이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나타나니까 바로 줄이는 거죠.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은 3,500억 하락 팔았죠. 반대로 금융투자는 2,000억이나 또 삽니다. 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하고 코스피에서는 파는 그러한 금융투자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그 시각의 차이다. 시장을 바라보는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코스피에서 전부 다 팔았는데 이 중에 60%를 전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말에 많이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무너진 이유는 뭐냐? 뉴욕 증시 하락 원인은 뭐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23%가 하락을 했고 여기와 연관돼서 엔비디아가 10% 하락을 하고 AMD가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기술주를 톡톡 집어서 마이크로 컴퓨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AMD, HBM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콕콕 집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죠.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다음 달 7일 실적을 공개를 하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30일에 실적 공개를 앞두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항상 10일이나 11일 전에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적 전망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실적 전망치를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미리 예견을 해주는 그러한 관례를 생략을 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줬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마이너스 28%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엔비디아에서 GPU를 HBM을 받아가지고 이걸 조립해서 이걸로 가지고 웹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구동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결국은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시장에서 향후 실적에 대해서 꺾일 것이다. 이 가능성이 크게 반영이 되고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아작이 났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죠. 그 기사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이가 없다. 물론 계속 하던 간행을 갑자기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속단을 한 그러한 팔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꼴이다. 이게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급격하게 반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을 전부 박살내는 그러한 트리거 원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이없는 그러한 추론이지만 일단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저희 쪽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쟤들은 저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쟤들은 이걸 리스크로 봤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뒤에서 앞으로 반도체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반도체주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잠깐 또 새로운 섹션을 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약세 발언,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비스라고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죠. 네, 이 굴비스 총재마저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한 게 아닌가.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변화할 때 시장에 충격은 있죠.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을 하락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됐다. 여기 이제 전쟁은 이제 계속 그 관계가 희석되는 거죠. 생각보다도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란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좀 피하는 모습, 이란도 피하는 모습, 또 미국이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쟁은 큰 위협 속에서 벗어났는데 오히려 전혀 생각지 않은 마이너티한 면에서 시장을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네,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0.3%. 네, MOM으로 0.3%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걸 또 벗어났을 땐 또 충격이 크게 오는데, 요즘은 무엇이든지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엮여서 둘이가 빠지고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AMD가 같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서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 어장이 났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오스탄 굴비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상당히 비둘기였는데 이제 매로 바뀌는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다. 또 세 번째는 테슬라가 또 이 테슬라가 문제를 또 일으킨 거죠. 테슬라가 지금 발매를 팔고 있는 사이버 트럭에서 전량 니콜이 들어왔다. 가속 페달에서 끼임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따라서 해당 패드는 조립 과정에서 잔류 윤활제가 유입되면서 부품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속도를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운전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3,878대 지금까지 팔았던 사이버 트럭 전량에 대해서 니콜이 발생하면서 테슬라가 또 시장에서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하락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세 번째 원인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를 박살을 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테슬라는 147달러까지 하락하는, 많이 빠지진 않았으나 1.92, 우리 엔비디아 10% 빠진 것에 비해서는 적게 빠졌지만 시장을 약세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고간 약세장에서는 뭐가 하나가 발생을 하면 함께 이제 강하게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게 또 약세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쟁이 치고받고 일어났지만 유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나름대로 우리 시장에 좀 좀 안정감을 주는 단편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유가는 83.24달러 0.6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퉁치고, 두 번째 우리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는 과연 반도체는 몰락할 것인가, 이 반도체의 몰락이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글로벌 증시 랠리를 이끌어온 기술주가 연이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미 연방준비제도의 패드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기술주의 투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은 미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술주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된 것이 나타나면서 전문 분석가들에게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러한 기업들의 전년 동기 대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68.2%로 YOY로 성장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번 1분기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41.1%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68분기 QOQ 기준으로 68.2% 상승을 하다가 42.1%로 절대 수익률은 좋지만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첫 하락 기조가 시장 금리 인하 가능성의 희석과 함께 동시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 거대한 반도체, AI, IT의 생태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다. 이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실적, EPS 증가율이 꺾이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려움이 지금 여러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연기금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해가고 있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연기금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더블 악재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세미나에서도 제가 첫 시간에 미국 연기금들이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다. 보면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인 캘퍼스가 기존의 주식 투자 비중을 42%에서 37%, 약 5% 정도를 낮추는데, 가장 많이 낮출 게 뭡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AMD, 인텔, 아마존, 이러한 메타, 이러한 소위 말해서 매그니피션트 7, 이러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줄인다는 거죠. 이러한 수급상의 문제들이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더블 악재가 현재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거대한 빙산 밑에 숨어있는 실적이 감소 영향, 감소 전망,
그리고 수급이라는 시장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그러한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긍정적 요인이 두 개가 다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더블 악셀로 시장을 두들겨 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주제로 와서, 첫 번째 주제는 금요일날 시장이 박살난 원인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주제는 왜 반도체 시장이 저렇게 흔들리는가, 그 원인을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세 번째는 그럼 반도체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향후 전망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포지션을 축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향후에 충분히 반등의 기운이 가능하다면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견뎌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일날 TSMC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죠. TSMC는 올해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1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죠. 1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로 인한 충격이 전날 ASML 충격과 함께 누적이 되면서 한국 시장을 금요일날 두들겨 팼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비가 또 부진한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메모리를 제외하려고 단서가 달렸지만 전자제품 판매가 부진하면서 당연히 메모리도 많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살짝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에서도 내구재 부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구재라는 건 전자제품, 자동차, 가구 등 이러한 판매가 전월 대비 감소했고 가격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미국이 너무 경제가 좋아서 추가로 상승해서 반등할 거로 봤는데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 특히 내구재 판매가 꺾이는 모습이 반영을 됐다. 이게 이제 TSMC가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1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또 연계돼서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국내 반도체 업종의 2024년 당기 순이익은 40.7조로 예상 중이죠. 2017년에 52.1조 원, 2019년에 49조 3조 원과 비교하면 10조 정도 모자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당시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거죠. 17년과 21년에 굉장히 반도체 실적이 좋았는데 거기에 10조나 모자랐는데도 주가는 그 당시에 주가로 올라와 있다는 것, 반등을 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다. 물론 향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2017년이나 21년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이다. 가정이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막 왔다가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숫자를 두들겨 보면서 세밀하게 보는 거죠. 이는 외국인이 올해 들어 18.9조 정도를 한국 주식시장에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 11.8조, 약 62.3%를 반도체만 샀다는 거죠. 이러한 선반영에 대한 숙취, 행오버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글로벌 내구재 사이클이 저점 부분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는 애널도 있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소비는 2021년 4월 연율로 2.10조 달러인데 2024년 2월에는 2.19조 달러에 머물러 있다. 크게 성장하지 않았죠. 이렇게 내구재 소비가 바닥에 있다는 것은 내구재 소비가 다시 성장해서 올라올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은 그나마 반도체라든지 가전제품, 이러한 전체적 생태계의 밑바탕에서 군부를 떼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그래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 이후 이 내구재 소비가 3년째 행복을 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전자제품 교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2021년, 22년에 노트북이랑 PC를 많이 사고 핸드폰도 많이 사고 집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제 이러한 기기들이 그동안 뭐 바뀌지 않았죠. 계속 2, 3년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조금씩 바꾸고 싶은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러한 것은 그나마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즉 악재와 호재가 막 섞여 있는 거죠. 악재는 실적이 안 좋다. 호재는 실적을 상승시킬 그러한 소비라든지 내구재 소비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실적도 좀 더 반영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의 큰 팩터가 컴플렉이 되는데 지금은 실적이 꺾일 거라는 것에 더 방점을 찍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긍정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빠졌던 그 부분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3월 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상승에 불을 붙였는데 핸드폰이라든지 PC 주문이 안정적인 언급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됐죠. 그러나 최근 미국 IT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전자제품, 반도체 여파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컴플릭, 단기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수요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도 꾸준히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속도는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반도체 업종의 실적 반등 속도가. 그럴 때마다 주가는 조정을 받겠지만 사이클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해서 주식을 사모으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니다. 향후 단기적으로 반도체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속도가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 방향을 바꿔 하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특히 반도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여주고 밸류에이션 부담에 조정을 주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중기적인 목표인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미국의 기업이 박살난 기업들은 주로 HBM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하고 있는 것은 레거시 반도체인 D램과 랜드인데 D램과 랜드 등 레거시 제품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이들의 반도체 반등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수요 회복은 더디지만 재고가 줄며 정상화되고 있고 공급 조절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공급이 오래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HBM 쪽으로 공장의 라인을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D램과 랜드의 공급이 그렇게 시장에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균 판매 단가의 ASP 상승은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실적 회복 시점을 앞당겨 줄 수 있다. 수급률 개선에 따라서 ASP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매 분기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를 지금 한 통으로 해서 같이 폭락을 하고 있지만 분리해서 본다면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 메모리 업사이클에서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락할 때마다 급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줍줍하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2024년 영업 추정치가 34.2조에서 연초는 34.2조인데 지금 37.2조, 심지어는 40조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봐도 연초에는 8.6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 14.5조, 거의 15조, 심지어는 20조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미국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럼 반도체 조정이 나타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케이. 이건 단기 조정이라면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가이던스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시류에 계속 따라가면서 뭐 빠질 때 팔고 그 다음에 반등 때 못 먹고 이런 뒤통수 치는 게 계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번 장의 하락은 폭은 이 정도이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개똥 철학이지만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장에서 견디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 이번 반도체의 조정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엔비디아 기준 전 $700가 이번 장의 최대 하락폭으로 평가되나 지금 $762까지 빠졌죠. 전고점이 $974 대비 약 40% 수준이 됐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충분하다. 따라서 지금 $762, $700까지 빠지면 약 마이너스 9.9%인데 약 10% 수준의 추가 하락만 더 나오면
장은 충분히 다 빠진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은 끝이 난다. 이렇게 저는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래프로 보면 974달러가 꼭대기였는데 지금 762달러까지 해서 약 30%가 빠졌고 700달러까지 우리가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바닥인데 이게 한 마이너스 40%다. 꼭대기에서 마이너스 40% 빠지면 조정은 가격 조정 거의 끝나는 거죠. 네, 이 정도를 보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의 정도의 더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빠지진 않겠죠. 올라가다가 기술력 반응하다가 또 빠지고 이러한 과정, 대꾸받고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바닥을 700달러 정도로 세운다면 뭐 마음 편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800달러까지 형성할 가능성, 700에서 800달러까지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게 그 다음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모습,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건지, 빠진 이유는 뭔지,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여러분들과 다 아는 이야기를 주저주저 했는데 결론 한번 들어갑시다. 우리가 월요일 맞이할 주식시장은 살벌 그 자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향후 반등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투자의 가이드라인 키포인트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면 견뎌야 할 것이고 반등 가능성이 없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포지션을 축소해야 되죠.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 등 성장주에 대한 수급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각보다 더 희박해지고 그 충격이 더 커지고 전쟁과 또는 기업 실적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미스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면서 모든 악재가 나타나는 최악의 경우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월, 화, 수 3일 동안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금리 인하 가능성 상실도 유동성 공급의 축소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맞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격언이 적용될 것이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 소나기도 피하자는 것을 줄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 것이냐 팔지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무수는 일단 모든 건 다 비추다. 추격은 단기적으로 모두 비추이고 그냥 포지션 축소도 비추이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빠질 때도 급하게 빠졌지만 반대로 상승 시에도 급하게 리커버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빠질 때도 급하게 빠졌지만 반대로 반등해서 리커버리가 될 때도 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으면 두 번 죽는 케이스가 나타날 케이스가 있다. 물론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반등은 나타날 것이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하락 이유가 참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이건 좀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면서 반등의 혼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축소를 하든지 뭐 더 싫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현재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말에도 이 아사리장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업의 실적 발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믿었던 기업 실적 발표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서 멘붕에 빠졌는데 다음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죠. 23일 화요일날 테슬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8일날 메타, 램 리서치, 아주 중요한 기업들 IBM, 네. 그 다음 25일날 머크,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길리아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발표가 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기업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기업의 실적 발표 순서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놨고 그래도 만약에 이번 주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 세 가지 섹터를 정리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 그 카페를 가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카페 회원들에게 뭔가 특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이 저희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이제 상담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카페 친구들도 너무 많이 골치 아파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상담을 다 달아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놓으니까 새로운 종목, 시장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분, 또 종목을 찾고자 하신 분은 저희 카페로 들으시면 유용한 어떤 투자의 나침판이 돼 줄 거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빠지면서 머리는 아프다. 하지만 빠질 때도 급하지만 모든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악재의 소멸 순간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가기 때문에 또 반등할 때도 생각보다 더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따라서 포지션을 줄이지 말고 견디자.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공장 일은 잊어버리시고 가족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또 개인적으로 좀 평화롭게 자기 자신을 좀 잘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전합시다. 네. 우리 뭐 주식을 하루 이틀 해봅니까? 이러한 조정은 조정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IMF도 넘어오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도 넘어오고 심지어는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또 트럼프의 그 온갖 폐악질의 시대도 우리가 다 겪고 넘어왔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한국의 반도체가 이제 시작하고 수출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좀 길게 보고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이 새로운 기술의 변화로 1차 상승이 이제 끝났죠. 그 과정에서 온 컴플릭이다 생각하시고 2차 상승, 새로운 미래를 바꿀 2차 상승의 기술의 변화도 또 믿으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엉덩이 무게에 비례해서 부가 주어진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내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리스크가 왔을 때에 대하는 차이죠. 네. 덤덤하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견딜 수밖에 없는 장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